안녕하세요. 기근입니다. 오늘은 10분 기사 준비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10분 기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020년 1회차부터 작업평이 사라지고 필답평만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부터 필답평을 거의 다 외워야 하는 거라 작업평에서 45점에서 55점의 점수를 받고 필답평에서 10에서 20점의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했었는데 이제는 작업평 시험 없이 필답평 점수만으로 60점을 넘겨야 하게 되었어요. 이렇다 보니 1회차 때 합격률이 0.45%까지 떨어졌었고요. 2회차 때는 그나마 올라서 12.49%라는 합격률이 나왔어요. 1회차 때는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웠었고요. 2회차 때는 기출문제에서 반 정도가 출제가 되고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합격률이 12.49%까지 오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합격률은 작업형이 있을 때보다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피답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잘 잡아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2019년도 3회차에 10분 기사를 응시를 하고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10분 기사 필답형에 관해서 블로그를 계속 써오고 있고 시험 유형이 바뀐 이번 연도 1회차, 2회차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해야 할지 계속 생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방향을 어떻게 잡으실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만 푸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필기는 그냥 합격하신 분 블로그 후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답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기출문제 암기예요. 올해 2020년 1회차 필답형 시험에서는 총 20문제 중에서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문제가 7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기출에 추가 내용이 있는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기출에 추가 내용이 있는 거는 원래 기출문제였던 거에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기출에서는 살균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살균은 무엇이냐 그리고 특징은 무엇이냐 이런 느낌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을 외우시면 반은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기출 문제를 다 외우셔서 시험을 봤을 때 기출과 관련된 문제만 답을 다 잘 쓰셨어도 1회차에서는 38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2회차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랑 똑같은 문제 7개, 기출의 추가 내용 2문제, 문제는 약간 다르지만 기출 문제 외우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 1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2회차에서도 기출문제만 다 암기하시고 기출문제만 맞추셔도 47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필답형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1회차 38점, 2회차 47점이면은 기출문제는 무조건 먼저 암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기출문제는 10분 기사 관련 카페나 블로그에서 자료를 받으실 텐데 기출문제 암기하실 때는 바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한번 이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외우셔야 해요. 기출문제에서 답이 바뀌거나 틀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답이 바뀌는 이유는 10분 공전 사이트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법령 사이트나 그 외 사이트들에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기존 자료에서 답이 틀린 답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0분 공전 검색, 두 번째는 구글 검색, 세 번째는 블로그, 네 번째는 오픈 채팅, 다섯 번째는 10분 기사 뽀개기 카페 검색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씩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로 10분 공전을 검색하는 이유는 식품공전은 식품에 관한 규정이나 정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식초도 식품공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시험에서 식초의 정의를 쓰라 하면은 식품공전에 있는 식초의 정의를 쓰셔야 해요. 그런데 이 식품공전은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출문제 자료에 그 바뀐 내용이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뀐 거를 모르시고 외우시면 틀린 답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바뀐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해요. 먼저 10분 공정 검색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네이버에서 그냥 10분 공정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공전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내용을 입력하면 바로 떠요. 이 문제가 바뀐 문제인데 냉동식품 분류 세 종류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전에다가 냉동식품 검색해 주시고 이게 냉동식품 단어가 들어간 내용만 나온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면서 찾아봐 주시면 돼요. 문제랑 관련 없는 내용이면 그냥 넘어가 주시고요. 여기 바로 나오는데 지금 3가지가 아니고 2가지만 나오고 있고 내용도 바뀐 게 있죠? 이런 거를 바꿔주시면 돼요. 두 번째가 구글 검색인데 구글 검색은 식품공전에 내용이 있는데 찾지 못했거나 식품공전에 없는 내용이면 법령 사이트나 그 외의 사이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글 검색을 하는 거예요. 법령대도 식품공전처럼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들도 확인을 한 번씩 하고 외우셔야 해요. 구글 검색하실 때는 앞에 10분 공전을 쓰셔서 검색을 해주세요. 지금 공전에서 이 문제 키워드를 쳐도 안 나오거든요. 공전에서 이 문제 키워드를 치면은
이 문제랑 다 관련 없는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직접 하실 때는 다 들어가서 봐주시고 저는 다 봤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키워드를 바꿔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구글에서 10분 공전 치시고 키워드를 검색해 주세요. 이렇게 10분 공전 방사선을 검색하시면 공전 링크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문제랑 관련 없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아까 공전에 검색하셨을 때 나왔던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키워드를 바꿔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또 한번 찾아봐 주시면은 네, 이렇게 표가 바로 나오죠. 이 표가 이제 제가 좀 줄인 건데 여기 보시면은 표가 너무 커서 축소시키. 그리고 공전에 없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법정 감염병은 공전에 쳐도 내용이 안 나와요. 내용이 안 나오고 이제 구글로 넘어가 주시면은 10분 공전 법정 감염병을 검색을 해주세요. 공전 링크가 나오긴 하는데 들어가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보시면 뉴스 관련된 내용이고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에는 더 보시면 법령 사이트나 큰 사이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큰 사이트는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보시면 분류체계가 개편되었다고 나오잖아요. 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치면은 보시면 여기는 제1군 감염병인데 지금 개편돼서 2급 감염병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을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블로그 검색이에요. 공전이나 법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없는 문제 중에서 틀린 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이 틀린지 어떻게 알았냐면요. 10분 기사 반에서 오픈 채팅방들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 문제의 답이 이상하거나 좀 틀린 것 같으면은 서로 질문을 하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답을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바꾼 답들이 지금 기출문제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기출문제 자료에도 제가 적용을 안 시키고 저는 블로그에만 바뀐 내용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공전이나 법령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냅뒀고요. 그 다음에 답이 틀린 것들은 이제 수험생들끼리 얘기해서 바꾼 거기 때문에 답이 아닐 수도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확인을 하시고 바꾸시라고 이건 냅뒀어요. 대부분 바꾸는 게 답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는 제가 직접 답을 바꾸거나 줄이거나 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직접 바꾼 거기 때문에 기존 자료들을 바꾸기에는 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꿀지 말지는. 이제 제 블로그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직접 줄인 내용, 여기 보시면 단톡에서 얘기해서 바꾼 내용, 공전 관련된 문제는 공전 링크, 그리고 구글에서 법정 감염병 검색했을 때 나왔던 여기 사이트도 이렇게 링크 달아놨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2004년 1회 문제를 보시면 여기는 1번부터 다 있는데 제 블로그에는 9번 문제만 있어요. 왜냐면 저는 공전이나 법령 사이트 검색해도 안 나오거나 단톡에서 얘기를 안 해서 답이 틀린 게 없는 문제들은 그냥 안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놓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서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보시면서 검색을 제가 아까 공전이나 구글 검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직접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다 검색을 했는데 나중 될수록 귀찮고 번거로워서 블로그에 있는 내용만 보고 검색을 거의 안 했어요. 이런 내용들만 블로그 보다가 바뀐 게 있으면은 그런 것만 검색을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통기사 필답형 검색하시면은 다른 블로그도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픈 채팅인데요. 오픈 채팅은 이렇게 10분 기사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빨리 들어갈수록 좋은 게 데이터가 쌓여요. 이게 제가 있던 방들인데 기출문제 풀이를 보다가 계산문제 풀이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거나 답이 틀린 것 같은 문제들이 있으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어서 여기에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주 질문하는 게 글루텐이 있으면은 글루텐 검색하셔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계산문제 균수에 관해서도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초기 균수에 대해서도 질문 여러 개 볼 수 있고요. 검색하다가 안 나오면 그냥 여기다 질문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제가 많이 질문한 거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예전에 많이 있던 단톡인데 이렇게 보시면 저도 질문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 받았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0분 기사 뽀개기 카페 검색인데요. 이거는 그냥 카페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키워드 검색하시면 돼요. 이 검색은 하루 만에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많은 것들은 하루 만에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기출문제가 총 58페이지인데 하루에 3페이지씩 외우시겠다고 분량을 잡으셨으면 외우시기 전에 3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공전, 구글, 블로그 검색 뭐 다 하셔서 바뀐 게 있나 확인하시고
없으시면은 이제 그냥 외우시면 되시고 바뀐 게 있으시면 바꾸신 다음에 외우시면 돼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필사평 준비를 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기출문제에 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기출문제를 다 암기하셨으면 이제 반 이상은 하신 거예요. 저희는 목표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다 암기하셨으면 2020년 1회차에서는 38점, 2회차에서는 47점의 점수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22점, 13점의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공전이나 크로마토그래피 전공책을 공부를 하셔야 해요. 이 공전이랑 전공책들은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다 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것도 먼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출문제 외우실 때 공전 검색하시는 거랑 지금 공전 공부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거는 공전 자체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먼저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실기 출제 기준에 있는 세세 항목에 관련된 내용만 먼저 보시는 거예요. 실기 출제 기준은 여기다 10분 기사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개요 들어가시고 보시면 출제 기준 있거든요. 이거 켜주시고요. 여기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출제 기준 실기가 있어요. 여기서 세세 항목을 보시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만 공전이랑 이제 전공책들을 좀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픈 채팅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전의 총칙이랑 일반 시험법을 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일반 시험법이 많이 출제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시면 여기 세세 항목에 일반 시험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미생물 시험법 같은 경우에는 2회차 때 장출혈성 대장균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유해성 중분성 시험은 1회차 때 여기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 해석 관련해서 내용도 있는데 이 해석 관련된 내용이 2회차 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ISO, 그다음에 이제 누강잔류시험법, 뭐 이물시험법 이런 것들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세 항목에 나와 있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기출문제 외우시는데도 좀 시간 많이 걸리시고 세세 항목도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고 외우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예요. 이 두 개만 하셔도 10분 기사 준비는 충분하신 것 같아요.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여기 세세 항목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과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그래도 실기시험이 변경되고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서 범위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끄적이실 수 있으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10분 기사 필답평에 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실기시험이 변경되고 합격률도 많이 낮아지고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1회차처럼만 나오지 않는다면 기출문제 외우신 거랑 전공 수업 때 배우셨던 지식들이랑 그다음에 공정 공부하신 거로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들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블로그도 링크 남겨둘게요. 많이 참고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이 영상 후에는 커말 후기나 저도 이제 곧 취준생인데 자소서 서류나 면접 후기 등에 관한 영상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후에 영상에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